네. 저는 리피드 워킹 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음, 네. 그 소스 이미지가 있으면은 요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요 이미지에서 이 사람의 외형 그 어떤 뭐 옷이나 옷의 질감이나 형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모션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뭐 키나 어떤 외형 정보들을 뽑아내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포즈 움직임이나 아니면 이제 각도에 따른 변화 아니면은 이제 그 다른 사람이 그 타겟이 입고 있는 그런 옷의 외형 정보를 이제 합성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 제목이 리퀴드 와핑 겐이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와핑이라는 게 그 의미가 좀 있어서 와핑을 간단히 설명하면은 기존에 있는 픽셀을 다른 위치에 있는 값으로 이동시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거 제리가 인사하는 뭐 이런 짤방처럼 기존에 있는 이 픽셀 값들이 다른 픽셀 위치로 이동하는 거.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 높은 곳에서 찍은 요 이제 주차장을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 이제 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던 픽셀 위치를 임의의 위치로 이동하는 거를 이제 와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핑 개념을 활용한 그 겐을 만들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포즈를 따라서 왼쪽에 있는 그 원본 픽셀을 오른쪽에 있는 포즈 정보를 맞춰서 이동시켜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표현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 픽셀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타겟이 가지고 있는 이 외형 이미지의 픽셀 정보를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구성부터 보여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소스 이미지가 여러 장 있고 요 이미지들에 대해 가지고 HMR이라고 하는 이제 다른 논문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이제 카메라 이 2D 이미지에 대한 그 2D 이미지를 이제 3D 이미지로 변환했을 때 가지는 이제 카메라 위치 정보나 아니면 이제 이 뭐 있지 그 쉐이프 정보, 그 다음에 포즈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보디 그 모델 정보를 이제 추출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 2D 이미지를 3D 모델화를 하고 마찬가지로 그 타겟에 대해서도 그 HMR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델화를 한 다음에 이 위의 모델과 아래 모델의 이 차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걸 이제 플로 그 컨덴서스 맵이라고 얘네들이 표현하는데 여튼 이제 트랜스폼 어떻게 되는 그 차이를 이렇게 맵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델화를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모델을 뽑아낸 거기 때문에 이 모델이 있는 영역과 아닌 영역으로 해가지고 이 백그라운드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있는 정보 그러니까 이걸 이제 2D로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 타겟에 대한 사람의 위치 정보를 이렇게 뽑아내고 여기에 각각의 이제 동일한 형태의 그 제네레이터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재생성하는 그 제너레이터 그래서 오른쪽처럼 이제 원래 사람이 있던 위치가 근처에 있는 백그라운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그 합성이 되고 새로 생성이 되고 SID는 이제 소스의 아이덴티케이션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이 소스를 다시 재생성하는 그런 제네레이터고요. 그리고 그걸로 생성된 이 소스 정보에 해당하는 이 어, 이걸 뭐라 그랬더라? 그러니까 그 이진화 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파 맵을 통해서 이 어디에 이제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이 배경이랑 합성하기 위해서 이거 같이 생성을 해주고 여기 중간에 이제 마지막 있는 제너레이터는 이제 트랜스폼 이제 타겟을 만드는 제너레이터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중간에 이 소스 제너레이터로부터 그 여기 이 제목이었던 리퀴드 와핑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이 소스 정보를 그 같이 수렴해가지고 이 타겟 제너레이터를 그 학습하는 데 활용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소스 제네레이터, 배경 제네레이터를 합쳐가지고
원래 있던 소스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이 리컨스트럭션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합성돼서 타겟을 하나 생성하는 거. 그러니까 밑에 거는 어, 지금은 이제 여기 예시가 그 윗사람 위에 사람이랑 아랫사람이랑 옷 형태가 닮아가지고 타겟에서부터 타겟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 그 소스의 정보와 그다음에 타겟의 뭐 포즈나 어떤 특정 정보만을 취합을 한 이제 합성된 이미지를 다시 생성하는, 이렇게 두 개를 생성하는 게 이 전체 학습 파이프라인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HMR이란 부분을 그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뭐 카메라 정보, 그다음에 포즈 정보, 쉐이프 정보를 뽑는 데 있어가지고 HMR을 쓴다고 했고, HMR은 여기 이제 다른 요 휴먼 메시 리커버리라고 하는 논문에서 참고해가지고 그걸 사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람 이미지로부터 2D 이미지로부터 3D 그 모델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가 이 논문의 목표였고, 여기서는 그걸 활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출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HTML 추출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 가운데 있는 T에 해당하는 요 이제 이 소스와 그 타겟을 이제 합성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클로ud 컴포지션 모듈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그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왔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면은 이제 인풋으로는 K는 이제 그 투영하기 위해 가지고 카메라 위치를 의미하는 이제 그 카메라 좌표 값이 나올 거고, V는 이제 그 모델링이 나왔을 때 그 모델링의 그 음, 버틱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점이었는데 어떤 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정보, 그러니까 얼굴과 몸통을 이제 따로 분리해 가지고 얼굴만을 좀 활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나온 부분 중에서 페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별도로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그 모델 정보가 나왔을 때 그걸 거기서 베리센트릭 웨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어느 정도로 이제 무게 중심이 잡혀 있는지 각각 위치 그 픽셀들 위치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인덱스 맵이 그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그 모델링이 나왔을 때 이게 그 각각의 픽셀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표현하는 이제 이 C 이렇게 5가지가 인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먼저 이제 그 버텍스 값과 그 카메라 값을 바탕으로 이제 이 3D, 그러니까 모델은 3D 값이니까 요걸 이제 2D에 투영했을 때 2D 이미지 어떻게 되는지를 하는 게 이제 VSI, 소문자 VSI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페이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D 이미지 스페이스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2D로 변환한 그 페이스에 대해 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비지빌리티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이 비지빌리티가 이제 이렇게 그 카메라 위치로 봤을 때 이게 화면 그 2D 이미지로 그렸을 때 그 보여지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 트랜스폼 그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각각 그 얼굴의 각도를 바탕으로 이 트랜지션 맵을 구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반복문 돌아가는 부분에서 페이스, 그러니까 현재 어떤 특정 픽셀에 대해 가지고 페이스의 위치 값과 그게 이제 얼만큼의 이제 웨이트 값이 있는지를 바탕으로 이 트랜스폼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전체 모델, 그 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제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회전하게 되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구성하는 부분들이 이제 계산적인 부분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네레이터를 생성하는데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 전체적인 플로우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제네레이터는 이제 동일한 구성의 제네레이터 3가지가 사용되고,
요것들을 이제 각각 백그라운드를 만드는데, 그리고 이 소스를 다시 재생성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그 소스 정보를와 앞에서 구성한 이 트랜스폼 정보를 같이 활용해가지고 이 어텐셔널 리퀴드 와핑 블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너레이터가 그 타겟을 합성하는 제너레이터를 생성하는데 이렇게 이제 활용하게 되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오른쪽처럼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텐셔널 리퀴드 와핑 블록이란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대해서인데, 이렇게 막 엄청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왼쪽 위에 와핑 블록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 타겟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은, 타겟에 이제 L은 몇 번째 레이어인가, 그래서 여기서 왼쪽부터 그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그 순서대로 가는 그 레이어의 몇 번째 레이어인 걸 뜻하고, T는 이제 타겟인가 아니면은 S가 1부터 S가 N까지. 그러니까 소스는 하나만 들어가도 되고 여러 가지 그 소스가 들어가도 되고 하거든요. 하나의 객체 대상에 대해 가지고 해가지고 여러 개의 대상의 뭐 각도라던가 위치라던가 포즈라던가 이런 게 변화했을 게 그 소스들 여러 가지 소스들에 대해 가지고 각각 다 정보를 그 해당 레이어에서 피처를 취득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것들을 전부 다 그냥 서메이션 하는 거가 원래는 이제 와핑 블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이 리퀴드 와핑 블록 앤 위스 어텐션이라고 하는 논문이 2020년 말에 나왔고, 그 전에 2018년인가 19년쯤에 이제 그냥 리퀴드 와핑 겐이라고 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심플하게 서메이션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구성을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그 이번 논문 나오면서 좀 더 그 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합치는 과정에서 이 합쳐져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이질감이 굉장히,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생성되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없애고 좀 완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 노멀라이징, 디노멀라이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제가 스페이드에 관한 여기서도 이제 스페이드를 쓰는데, 스페이드에 관한 부분을 제가 준비를 전혀 못했는데 앞에서 그 이효성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약간 좀 안도를 했고, 어쨌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변화된 어텐셔널 마핑 블록의 구성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써가지고 이거를 이제 좀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 논문에서 트랜스포머를 왜 썼는지랑 그걸 씀으로써 어떻게 얼마큼 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거의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일단 보시는 것처럼 타겟에다가 이제 그 쿼리 임베딩을 하고 각각 이제 소스들에 대해 가지고 키 임베딩이랑 밸류 임베딩을 해서 그 결과를, 그 어텐셔널 된 결과를 스페이드에 집어넣어서 이제 새로 구성했다, 타겟을 새로 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비해 가지고 좀 더 그 뭔가 그 가상 새로 만들었다는 이미지, 그 느낌을 좀 많이 줄였다고 해요. 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핑 블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스 이미지의 정보를 최대한 그 제너레이터가 타겟을 생성하는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는데 같이 적용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표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은 여기서 이제 네 가지가 이제 그 하게 되는데, 이제 외형을 학습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퍼셉션 로스와 그다음에 이제 요 얼굴 부분이 이 전체적인 움직임에 좀 디테일하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페이스 아이덴티티를 학습하는 페이스 아이덴티티 로스, 그리고 이제 제네레이터 학습하는 데 들어가는 어드버서리 로스와 마지막으로 어텐션 레귤레이션 로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일단 이런 네 가지 로스가 있었다는 부분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구성이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여기서 이 소스 이미지로부터 포즈를 합성해 가지고 새로운 포즈를 가진 이미지를 만들던가, 아니면은 카메라 그 정보, 각도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 정면을 바라보는 이미지로부터 측면이나 후면을 바라보는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좀 외형을 합성해서 어떤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만든다든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 학습 구조 하나로서 이 파이프라인 전체적인 구조 하나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컴포지션 부분만 이제 바꿔주면은 원하는 대로 이제 추가적인 거 없이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MR을 추출하는 것까지 동일하고, 이 추출한 HMR 정보를 어떤 순서로 이제 적용해가지고 이 트랜스폼 구성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모션 이미테이션도 가능하고 노벨 신데시스도 가능하고 어피어런스 트랜스퍼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보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 SMPL이라는 게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요거는 이 포즈랑 쉐이프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장 근사한 모델을 이제 표현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로 논문 라이브러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즈랑 쉐이프 정보에 해당하는 그 모델이 어떤 게 가장 근사한지를 이제 학습해 놓은 그런 거라고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근접한 모델을 렌더링해서 이제 학습의 인풋과 테스트 인퍼런싱에 활용한다라고 이제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제 소스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이 소스 이미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에는 여기 빨간 박스 쳐져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옷의 특정한 문양이 있는데, 이 문양들이 다른 기존의 제너레이터들에서는 그렇게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신들이 이제 이 겐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이런 특수한 디테일도 잘 살렸다라고 하고 있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소스와 리퍼런스의 그 전체적인 크기가 차이가 좀 나는데, 이것도 이제 다른 제너레이터에 비해 가지고 원본의 그런 그 사이즈적인 그런 차이도 이제 잘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원본의 그런 특성을 잘 그 살리고 있다, 잘 남기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도 이제 얼굴에 이제 그런 디테일함, 그래서 페이스를 따로 하기 때문에 그 페이스의 디테일함도 살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션의 특이성 또 이제 다른 것들에 비해 가지고 좀 더 잘 살리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옷을 입혔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쭉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학습된 이미지 좀 학습된 이미지가 요게 이제 그 중국 쪽에서 나온 인물인데, 학습된 이미지가 동양 쪽에 많아서 그런 건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약간 그 서양인 같은 체형이나 이런 외형에 대해 가지고는 좀 망가지는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옷 부분만 보면은 나쁘지 않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노벨뷰로 360도 회전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가장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정면의 그런 옷의 형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후면이나 측면에 대해서도 꽤 그럴싸하게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게 이제 임퍼즈네이터라고 해가지고 구글링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여기 이제 이 사이트에서 그 코드랑 다 공개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코드를 바탕으로 몇 가지 테스트로 돌려본 것들이고, 요 영상은 공식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는, 이미 생성돼 있는 영상이고, 이건 이제 소리가 너무 크다. 네, 이거 잘 됐을 때 케이스가 이 정도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왼쪽에 정면 보고 있는 사람과 후면 보고 있는 사람 두 개를 수스로 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션을 합성해서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이미지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그 생성을 할 때 이미 그 좀 주의사항으로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은 가능하면은 이제 배경이 깔끔하면서 요 A자 형태로 인 사람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이제 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나에 들어차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달라라고 이제
주의사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잘 맞는 사람을 들어왔고 이 동영상도 굉장히 그 팔다리 움직임이 명확하고 배경이랑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옷이 팔다리를 그렇게 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꽤 괜찮게 그럴싸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요런 특이한 거에서도 잘 된다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트위터에서 다른 분이 한 거 긁어온 건데 요렇게 이제 동상 같은 좀 이제 사람이지만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나 싶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되는 게 좀 신기해가지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요거는 이제 그 게임 이미지랑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버추얼 유튜버 3D 모델이 움직이는 것들이 얼만큼이 잘 될지에 대해 가지고 돌려본 건데 이게 이제 잘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기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하여튼 뭔가 다리 부분이나 저런 뭐였더라? 그 외형 그런 옷 질감이나 뭐 이런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고 음, 뭔가 이제 얼굴이나 그다음에 손 부분 같은 게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만 잡히면은 아까 방금 전에 동상도 그렇고 이런 그 이미지도 그림도 그렇고 생각보다 되게 잘 된다는 느낌이 살짝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사람도 한번 해봤는데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사람 손이 이 A 형태가 아니라 몸에 붙은 형태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생각만큼 죄송합니다. 생각만큼 기분 좋게 되진 않더라고요. 보시면은 그 엉덩이 쪽에 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다리 부분은 이제 확실히 그 띄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손 부분이 살짝 아쉽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각도에 대한 변화 정도만 나오고 뭐 그렇게까지가 뭔가 좀 디테일하게 잘 살진 않는 그런 느낌도 살짝 있긴 하고요. 아무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동영상은 그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인데 이미지만 좀 딴 걸로 했을 때 어떻게 나오나 해서 요게 이제 그냥 홈쇼핑 사이트에서 홈쇼핑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하나 구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돌려봤는데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손이 몸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머리 부분에 이제 그 이렇게 머리 끝 부분이 약간 이제 이마가 넓게 나왔다 보니까 저 부분을 아예 뭔가 머리 색깔로 이제 잘못 인식해서 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저 손이 옷에 어떤 그런 옷 모양으로 새겨주고는 저 오른쪽에 있는 옷 부분이 아예 손이 붙어 있는 그런 부분이나 결과적으로 보면 재밌기도 하고 어떤 이렇게 약간 이런 부분에서 약간 미스가 있구나 싶기도 해서 이런 것들 조금 몇 개 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이미지 하나만 더 나온 결과 치고는 되게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 좀 해본 건데 요건 이제 왼쪽에 아저씨를 통해 가지고 중앙에 가 넘어지는 모션인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까 그 논문 중에서 설명드릴 때 이 얼굴의 위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얼굴 방향성이 몸 방향에 좀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이쯤에서 이제 얼굴이 이제 그 화면상에 사라지다 보니까 이게 그 정상적으로 뒤집히시다가 이게 얼굴이 앞서서 이 반대로 뒤집히는 뭐 그런 시츄에이션이 좀 발생하긴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해보고 전체적으로 결과는 이렇게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